격투기 유튜버 엄태웅 씨. MMA 프로 선수 출신의 유튜버로 예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뉴스를 타기도 한 인물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실체를 폭로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엄 씨가 어제는 폭력 조직과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늘 밤 수원의 한 조직 폭력배를 저격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이유는 유흥가 한복판에 불법 주차를 하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조폭 때문이었습니다. 엄 씨는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따졌고 험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싸울 건장한 동료까지 모집하면서 조폭과의 대결을 예고했는데요. 유튜버 대 조폭, 과연 이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미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가족 여러분 많이 아시네요. 자, 엄태웅 씨 뭐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자, 수원 길거리 한복판에서 조폭과 대결을 예고해요. 수원의 정말 최대 폭력 조직, 내가 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불법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에 앞서서 이 유튜버 엄태웅 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시절에 여러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또 그리고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6만 9천여 명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랑 뭐 실제 스파링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랑 구치소 동기로 이 가해자의 실체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지난 26일.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유흥가였는데 당시에 엄 씨는 지인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한 30대 조폭과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조폭은요. 운전 도중에 마주오는 택시기사랑 다툼이 생겨서 이 조폭 본인이 먼저 나왔는데 택시기사가 먼저 밀고 들어왔고 택시기사가 앞으로 빼달라고 다소 기분 나쁘게 요구를 해서 화가 나서 불법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법 주차, 그것도 조폭의 불법 주차를 목격한 엄 씨가 이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격한 언쟁이 오갔던 건데 그 장면을 또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장면 잠깐만 보고 가시죠. 지금 가야 된다고요. 빨리 빼달라고요, 차를. 저기요. 왜 안 빼주시냐고요. 예? 아니 안 빼줄 거야. 아,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달라고요. 안 빼준다. 뒤에 차 못 나가잖아요. 안 빼준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딱지를 끊는다. 알아서 끊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신고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예? 건달이에요? 예? 저 뒤에까지 차 보이죠 지금? 예, 몇십 대가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거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본인도 신고하세요 그러면. 예? 뭐야 너는 또 왜 와? 싫어. 나. 끄라고 있다. 싫어. 끄라고 있다. 안- 아, 왜 안 그러냐. 꺼. 씨. 아 나. 그러니까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그 요즘 날씨 더워지니까 반바지 입잖아요. 네. 온몸이 다 그냥 문신이야 그냥. 보란 듯이 그런 걸 입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문신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 조직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하고 주차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엄태웅 씨가 이 조폭으로 보이는 이 불법 주차기 때문에 차를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 지금 좀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계속 거절을 했고요. 나중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도 등장을 해서 이 싸움을 좀 다툼을 말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말했던 좀 건달로 보이는 불량스러운 사람 수원의 한 조직에 속해 있던 사실을 알고 이 엄태웅 씨가 그 조직 저격하겠다고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이 이제 운동을 한 분이니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조폭이라고 해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겁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불법 주차 시비가 있었던 게 26일인데 그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밤 11시 수원 땡땡파 저격합니다. 오늘 수원 땡땡동 가실 분들 오후 10시까지 인천 어디 앞으로 와주세요. 몸무게 90kg 이상 되시는 분들만 와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조폭과 함께 싸울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근데 당일 오후 이제 10시가 넘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4명의 건장한 남성이 이 엄태웅 씨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 앞에서 함께 갈 추가 인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폭과의 대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갈비 여러분들이 야, 뭐 이런 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앞서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몸에다가 뭐 문신을 하고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멋을 내기 위한 타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문신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 저렇게 혐오감을 주는 저런 차림으로 해서 막 저렇게 또 뭐 불법 주차를 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친구는 그래도 뭐가 됐든 의협심을 가지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이 대결 이루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가 잡혀갔습니까? 엄씨가 잡혀갔습니다. 딱 싸우려고 딱 잃고 있는데 엄씨가 딱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상황 종료 이렇게 됐는데요. 엄씨 측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그 반대파 조폭들이 신고해서 이게 클로즈 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원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누가 전화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신고는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씨와 진짜 수원에 있는 A라는 조폭과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직폭력배들과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 2개팀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엄씨가 체포돼서 그런 어떤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근데 왜 잡혀간 거예요? 그 엄태웅 씨가 채워야 하는 형기가 이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경찰에 따르면요,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이들이 모여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는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태웅 씨가 검찰청에서 수배 내려진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어떤 죄명이나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가 됐는지 여기까지는 공개가 어렵지만 이번 사건이랑 무관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태웅 씨가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진짜 조폭들 말이죠. 네. 이거 진짜 좀 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몸에다 문신한 사람들 대중 목욕탕 온천 못 갑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골프장이나 이 뭐 그런 데 야쿠자의 있죠. 어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입욕 금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 요즘 타투 많이 해서 일본 여행 가면은 자기 조폭도 아니고 야쿠자도 아닌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문신이 계속 얘기했던 문신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 조직 폭력배라든지 아니, 물론이죠. 뭐 불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문신 중에도 아주 그 조직 생활 어떤 조직 폭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신이라면 조금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만약 동의를 좀 했다 그러면 싸움하는 게 이제 피해자 동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경찰에 알려지게 됐고 이게 조직 폭력배 간에 이제 혈투가 될까 봐 아마 경찰이 갖는 것 같아요. 만약 1대1 정도 됐고 뭔가 정확하게 어떤 룰이 있고 뭐 이렇다면 어쩌면 뭐 이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뭐 싸움 비슷하게 폭력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엄태웅 씨가 뭐가 됐든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른바 여기에서 그 임모 그 가해자 임모의 정말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데 나름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폭로하는 내용의 그 글을 얘기를 이제 법정 앞에서 하는 걸 보셨을 텐데 구치소 동기가 된 게 여기가 이제 쌍방폭행으로 이제 2달 정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어떤 건장한 사람이 엄태웅이 아니냐, 싸우는 방송 나도 봤다. 그 나도 공론화된 사람인데 잘 지내자 이랬더니 뭐로 공론화가 됐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혹시 너 저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니야? 세상에 그 가해자가 난데
아니 그거 원래 다 그걸 상해죄로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2, 3년 정도 받을 사건을 피해자가 공론화해서 내가 12년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저 사람은 정말 죄의식 자체도 없고 반성도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걸 자랑이라고 구치소에 같이 들어온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